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이전에도 영상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죠. 바로 아파트론이라는 대출 상품인데, 자, 여기에 보면 신용대출이라는 얘기를 넣고 2금융권 대출이라는 멘트를 넣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대출이 된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에 설정이 되는 건 싫어. 왜? 일단 내가 가진 아파트에 어떤 대출이 설정이 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우자 몰래 좀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 이 얘기는 곧 아파트론이란 이 상품은 본인 또는 또는 부부 공동 명의 이 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여기에는 배우자분 배우자 소유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본인 또는 공동 명의보다는 배우자의 단독 명의라면 한도가 조금 떨어지죠. 자, 근데 본인 또는 부부 공동 명의, 이것도 아니면 배우자 명의. 한마디로 배우자가 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론이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아파트 설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오로지 신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가는 상품이에요. 한마디로 1금융권에서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죠. 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2금융권인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취급을 하는 상품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지금. 자, 하나씩 볼까요? 아파트론 신용대출이라고 했어요, 제가. 신용대출은 뭐예요? 신용은 곧 채무자의 신용이 어떠하냐. 당신 신용이 좋아, 안 좋아? 좋으면 해주는 거고, 안 좋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우선 본다는 거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파트 그래도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신용이 좀 안 좋아도 해주잖아.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도 가능하냐라는 문의를 많이 와요. 근데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돼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2금융권. 바로 2금융권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1금융권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2금융권을 넘어가게 됐어. 그럼 이건 무슨 차이예요?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금리라고 봅니다. 금리. 바로 이자죠.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1금융권 먼저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2금 추가로 필요한데 1금융권에서 안 될 때 2금융권을 넘어오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아파트론이라는 상품 1금융권에서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하니까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데,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높죠, 이자가. 2금융권 신용대출 이자가, 낮은 이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10% 미만?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대부분은 평균 나가는 금리가 10% 중후반이에요. 근데 신용이 그나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직업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신용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신용카드만 잘 쓰고 있는 분들, 대출도 없고. 근데 직업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10% 초반에도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데 10% 초반에 나가든 후반에 나가든 어찌됐든 은행보다는 이자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분명히 신용대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라는 얘기 때문에 담보대출 이율을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용대출 이자로 비교도 아니고 담보대출 이자로 비교를 해버려. 그런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 좀 답답하죠. 뭐 이자가 그냥 신용이 좋으시면 한 10%대 초반 안 그러면 중후반 하면 아파트 대출인데 왜 그렇게 높아요? 우리 거 지금 2%대인데? 이런 소리 해버려요. 이게 더 이상 상담할 맛이 힘이 안 나버려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건 신용대출, 거기다 이금융권 상품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난 또 이자가 낮은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전화 받잖아요. 힘이 좀 빠져요. 기분도 확 상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세요. 아파트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건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펜이 이걸 못 쓰겠네. 왜 이러지? 잠깐만요. 금리가 높고, 그리고 신용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옛날 등급으로 따지면 나이스 6, 올 크레딧 7등급. 점수로 따지자면 나이스 한 670점에 올 크레딧은 거의 600점 정도 되셔야 돼요. 점수라는 게 확실히 딱 정해져 있지를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은 금리가 좀 높다. 그리고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신용이 어느 정도 받쳐는 줘야 된다라는 걸 꼭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의를 주셨으면 좀 고맙겠어요. 신용이 안 좋아서 연락 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이해해요. 그래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능한 게 있는가 하고 찾아보려고 전화 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금리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하고 비교하신 분들, 뭐 3% 미만, 4% 미만대, 자, 10% 미만을 생각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거. 쳐다도 보지 마시고 담보대출로나 가능한가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이 아파트론 신용대출 상품은 말씀드린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금융권에서 취급한다라는 거, 그리고 신용이 어느 정도 받침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아파트론 신용대출은 뭐예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무설정, 무담보죠. 다만 아파트는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에 있어야만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만에 하나 내가 이 돈 빌렸다가 혹시라도 못 갚으면 집에 압류 들어오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압류요?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아무 상관없는, 내가 그냥 직장 다녀서 그냥 신용대출을 받았어. 근데 뭔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못 갚아. 그럼 신용대출을 해준 이 금융사에서는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채무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그럼 그 아파트에 압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가죠. 무조건.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아. 그럼 나는 그 사람 소유 아니면 공동명의 소유의 부동산에 무조건 압류를 일단 집어넣죠. 내 돈 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아파트 론이라고 해서 따로 압류가 안 들어가, 아니,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압류가 들어가고 담보대출 아니라고 해서 압류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압류가 들어가는 거 다 똑같아요. 안 갚으면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은 갖지 마세요. 어떻게 대출이라는 것은 무조건 안 갚으면 그 어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집, 땅, 뭐 이런 것들. 동산은 뭐예요? 자동차 이런 것들,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거 다 무조건 압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든 간에. 그러다 최고의 끝까지 안 갚으면 이제 못 갚으면 그 경매 처분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 저는 먼저 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특히 이런 분들 계세요. 부부 공동명의나 뭐 배우자 명의도 상관없는데 배우자 몰래 쓰시는 분들이 있어. 이 돈을. 근데 제가 봤을 때 딱 감당 이건 안 돼. 뭐 아파트론? 아니면 아파트론 이런 거 된다고 쳐요. 신용이 받쳐줘서. 근데 기존에 있는 채무도 적은 게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이건 아파트론 받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더 채무가 늘어나기 전에 배우자분하고 먼저 상의를 하세요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한때 빚을 좀 많이 져봐서 하는데 결국에는 이만한 거예요. 그냥 이만해. 내가 이거 충분히 내가 갚을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일 생겨서 늘어나고 점점 답이 안 나와. 근데 마누라가 상의를 못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다 결국에 이제 뻥 터져. 어떻게 안 돼 이제. 진짜 답 없어. 그때 가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만큼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늘려놔 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집 팔아야지.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작을 때일수록 빨리 배우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없앨 방법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결국에는 이만큼 키워놓고 상의를 해서 결국 해결은 했지만 고개를 못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정도면 고객님 대출도 가능하시긴 하지만 먼저 배우자하고 상의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해결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일단 해주세요. 네, 제 얘기 잘 들으시고 고민 잘 하시고, 아파트론 이용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 특히 금리 부분, 이건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에요. 그것도 이금융권. 그러니까 이자가 좀 10% 이상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